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사 한 달만 따라해 보시면 합격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사를 강의하는 전병열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공사 5번째 순서입니다. 이 탑다운 공법인데, 탑다운 공법이나 SPS 공법은 사실상 구조체 공사죠. 그렇지만 흙을 파는 과정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공사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탑다운이나 SPS 공법을 시공상 경험을 하였다 해도 여러분 그 공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작고 큰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해도 그 서류를 작성해 보면 몇 페이지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법을 내가 경험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한 문제에서 많이 기재하면은 마지막 그 문제는 시간 부족으로 거의 그 점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느냐, 경험을 해봤느냐 보다도 답안 작성을 기본적인 탑다운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은 또 해야 되고, 또 나머지는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답안 작성의 요령이나 또 채점자들에게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토공사 5번째 탑다운 공법 시공시 유의사항. 탑다운에 대해서는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탑다운 공법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개요와 또 부수적인 이렇게 현장 시공도와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되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기술화시오 했으니까 유의사항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공시 유의사항, 물론 이제 현장 시공도의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내용을 이렇게 별도의 항목도 줄 수 있지만은 개요의 1, 2, 3, 요 4번으로 해서 시공도를 작성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런 시공도를 그림으로 해서 이 시공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기재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공 순서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암기하기는 그래도 아이템 암기는 시공 순서별로 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전조사, 우선 사전조사와 설러리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초기초하고 설러리월과 심초기초, 그 다음에 철골, 이렇게 철골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철골. 물론 이제 옛날에는 철골 이걸 가설로 할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심초기초는 하려면은 이렇게 케이싱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 케이싱에 제일 이렇게 가서 제일 하부에 해당되는 부위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물론 철골이 이렇게 설치되어야 되죠.
그리고 설치를 고정을 시켜야 되고, 이 철골을 고정을 시켜야 되고, 고정을 시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케이싱에 고정을 시키는 것은 이 자굴에 대한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거고, 여기에 또 잡석이나 안 그러면 무거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 철골이 자굴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를 설치합니다. 슬라브를 설치하는데, 슬라브에는 이제 그 SOG, 뭐 BOG, 그리고 SOS, NSTD 이렇게 있는데, 이 SOG 말 그대로 슬라브 온 그라운드 해서 땅 위에 그냥 땅을 그 부집 삼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빔을 요렇게 빔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빔만큼은 여기에 어떤 그 부집을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겠죠. 별도로 그 부집을 이렇게 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슬라브 온 그 스포트는 이 아예 땅을 한 개층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에 정식으로 우리가 그 건축물을 할 때와 같이 이 스포트를 지지해서 탓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NSTD는 그냥 요 자체가 탓을 하고 나면은 이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설치해 놓고 탓을 하고 나면은 흙을 파자마자 그 바로 내려서 여기에 탓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장점은 기간을 좀 당길 수 있죠. 왜냐하면은 콘크리트가 굳는 데 대한 그 28일 강도 확보 기간 전에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조인트 처리라는 것은 이게 탑다운은 바로 아래로 흙 파기를 하면서 지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죠. 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탑, 아래로 내려가는 걸 다운이라서 탑다운 공법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아래 부분은 어차피 이 슬라브나 보가 있고 여기에 이 기둥을 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먼저 채워져 있죠. 요 슬라브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탓을 파이프를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슬라브는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와서 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인트가 발생하겠죠. 여기에 조인트가 발생합니다. 여기 아무래도 콘크리트는 굳어지면 처지기 때문에, 수축하기 때문에 요 조인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법인데, 직접법은 직접 하는 그 콘크리트를 다시 직접 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 충전법과 주입법은 말 그대로 그걸 충전시키고 주입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시설은 요게 먼저 슬라브를 탓을 하고 나면은 이 아래의 작업 공간은 환기나 조명이나 뭐 장비도 큰 장비 못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작업 조건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명 장치와 그리고 그 이종 환기 시설 강제로 공기를 배출하면은 장비 유입구 있는 것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방식, 요걸 이종이라 하죠. 자, 철근, 배근 및 타설은 철근은 그 타설은 역타 파이프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벽체 철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H빔이 이렇게 있으면은 볼을 요 부위에
말하면은 이 철근이 요렇게 오면은 여기에 용접을 하죠. 그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보가 교체가 되니까, 여기는 사방이겠죠. 양쪽으로 다 되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하면은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굽혀서 이렇게 해서, 굽혀서 이렇게 해서 이 철근 배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탑다운 공법의 정적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요사이는 양방향 정지하 시험은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양방향 제하 시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탑다운 공법은 이제 뭐 장단점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이 공법의 특징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칠판 강의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하 공사를 상하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공기 단축되는 거, 그리고 도심지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슬러리월을 안전하게 하고 1층의 서랍을 침으로 해서 작업 공간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굴착의 어려움과 조명, 그리고 비용 많이 든다, 뭐 이런 거는 또 단점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시공적으로 이래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과 뭐 이런 것은 내가 직접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 제가 요 답지에 되어 있는 걸 그냥 확대한 건데, 이 손으로 그냥 그리면 됩니다. 이거 꼭 자로 되어서 뭐 이렇게 잘 그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시공상 유의사항은 조금 전에 교대의 그 답안지에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이 요 순서별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먼저 설리월 하고, 그 다음 철골과 심초, 기초, 그리고 통공사 조닝은 이 SPS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슬라브 타설이나 그런 것이 문제되고, 스킵은 뭐냐 하면은 슬라브를 요렇게 치면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큰 장비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 슬라브를 한 칸씩 건너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구조도 계산적으로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슬라브를 이렇게 한 칸 건너뛴 부분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건 스킵 시공의 목적은 큰 장비가 들어와서 빨리 흙파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뭐 설명을 드린 거고, 칠판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타공법의 그 역타 파이프를 시공하기가 쉽지 않죠. 요 아래에 기둥을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타설하기 힘드니까 아예 요 정도에서 끊어치고, 여기서 요렇게 그 부집을 요렇게 되어서 요 사이로 이렇게 그 타설하면은 파이프가 없이 타설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아래층까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고, 나중에 요 부분을 제거해 버리면은 요 부분만 나중에 제거를 해 버립니다. 조인트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 공법을 한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양방향 제하 시험을 주로 하는데, 양방향 제하 시험은 이 조금 전에 이런 아래에 기초를 설치할 때에 요 아래에 미리 이 장치를 심어 둡니다. 이 장치를 심어 두고
여기에 대한 각종 센서를 달아서 나중에 고압 펌프로 압력을 넣으면 이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아래도 늘어나고 위로도 늘어나니까 이 늘어나는 힘에 의해서 아래의 지지력이 얼마나 견딜 수 있으며 또 위에 대한 이 면에 대한 어떤 변이, 그리고 각종 변이에 대해서 이 센서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화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탑다운 공법에 대한 답안 작성을 실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은 말 그대로 지하 공사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상도 같이 올라가는 공사입니다. 요게 중요한 것은 동시에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왜 탑다운 공법을 하느냐 하면은 이 주변에 근접, 그러니까 많은 건물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이게 지하 깊이를 많이 깊이 이렇게 팔면은 흙파기를 먼저 다 하고 나면은 이 주변의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탑다운 공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탑다운 공법은 뭐 당연히 개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원칙은 없습니다. 그냥 뭐 탑다운이란 어떤 것이다, 뭐 특징이 있으면 적고, 뭐 장단점이나 뭐 이런 것을 적고,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공법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 계획을 잘 세워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어떤 시공도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거를 개요에 4번을 해서 여기에 도에 그림을, 공사에 관련되는 도면을 그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답지에 해 놓으면 좋은 점은 그것을 별도로 문제지에 해둔 거에 비해서는 바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탑다운의 어떤 시공상 유의점을 기록하시오 하면은 모든 공법에 대해서는 거의 순서별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슬러리월을 가장 먼저 하겠죠. 슬러리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초 기초를 이렇게 하려면은 이 캐싱을 이렇게 박아야 돼요. 캐싱을. 그런데 이 캐싱 안에 H빔이 과거에는 뭐 임시적인 어떤 H파일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 심초 기초를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 캐싱을 이래 박으면은 이 아래 이래 캐싱을 받으면은 요 심초 기부 요 부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철거 넣고 콘크리트 탓을 하면 됩니다. 그럼 땅 속에 그냥 캐싱 크기에 흙을 파내고, 여기 흙을 파내고 철거 넣고 그거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H빔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에 스투드 볼트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철망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탓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답안을 작성할 때에 탑다운에 대해서 뭐 시공 경험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 전체적인 그것은. 그래서, 요 1번에 설리월하고, 그렇지 않으면 1번에 뭐 사기를 치고, 사전 조사, 뭐, 기본 계획 수립, 철저, 그 다음에 설러리월, 네 번째, 이 철골 세우기와 심초 기초를 실질적으로 같이 하는데, 먼저 뭐, 심초 기초, 이 기초에서 배우는데, 주로 과거에는 RC들을 많이 하는데, 요 사이는 이제 공법이 PRD를 주로 다 합니다. PRD를. 이 RCD는 나중에 기초에서 배우겠지만은 굉장히 공법이 역순환 공법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PRD는 그냥 뭐 HBB 내려오면서 여기는 원형으로, 요거는 원형이겠죠. 요거는 원형인데 여기에 구멍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주변에 먼저 시멘트 몰타를 넣으면서 이걸 넣으면은 이게 들어오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저절로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철골하고 뭐 철근 넣는 게 여기에 바로 채워지기 때문에 공법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주로 PRD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초 기초는 뭐 PRD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철골 세우죠. 철골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슬라브 1층 슬라브를 하죠. 1층 슬라브를 하는데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좀 띄어둬야 되죠. 장비도 들어가서 아래에 흙을 파야 되죠. 흙을 이렇게 파서 그 다음에 슬라브를 이렇게 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슬라브를 치고, 그런데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에도 이제 이렇게 서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슬라브를 치고 기둥을 이렇게 치면은 실질적으로 슬라브에 보가 있고 여기에 이랬으면은 이게 먼저 슬라브가 탓을 되고 난 다음에 이 기둥을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지하에서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에 이 파이프를 심어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콘크리트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철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HBM이 있는 가운데 또 철골을 이렇게 해서 부집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계 이염이나 안 그러면 뭐 앞접이나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순서는 뭐 슬라브나 뭐 철근 하는 거나 철근도 사실 따지고 보면 1층 슬라브 할 때 해야 되죠. 그렇지만 뭐 기둥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뭐 철근이나 뭐 이런 타설이나 뭐 이런 이 공법을 할 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역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조인트가 생기죠. 조인트. 이거는 그림으로 나중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조인트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1층 슬라브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조명하고 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1층 슬라브를 먼저 해놓으면은 도심지에 좁은 공간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비도 들어오고
그 자재 같은 것도 들어와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계 장비들이 이 아래에 들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 한층 높이의 기계 장비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 하나를 건너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라브를 이걸 스킵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건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흙 파기를 위해서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일반적인 거는 뭐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한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 없음을 해서 상부의 하중과 이 자굴이나 뭐 이런 이 구조적인 그 문제를 또 검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주로 이제 조명은 이제 흙을 파면 여기 수납을 쳐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어둡겠죠. 먼지도 많겠죠. 다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슬라브를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장비 들어가는 공간 여기서는 나오고 여기서는 강제로 공기를 잡아였습니다. 이것을 2종 환기 방식이라 하죠. 2종 환기 방식. 환기 방식은 2종 환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요 순서를, 요 그림을 보고 요거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철골 씌우고 슬라브를 먼저 치고 탓을 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이제 좀 더 보충을 해서 교재에 보면 또 뭐 교재마다 다 그림이 다 있고, 시공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뭐 보조 교재 하나도 없이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그림이나 이 설명을 보면은 요 전체적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요 순서를 기재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는 이게 땅 속으로 기초를 하면은 과연 이게 튼튼하냐 하지 않느냐를 굉장히 중요하죠. 이 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 집안이 안방까지 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게 지지력이 충분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뭐 동제, 정동제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그 방법들이 교재에도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요 사이는 양방향 제하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제하 시험을 요 사이 주로 하는 양방향 제하 시험에 대해서 좀 기록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요거는 그림을 조금 보면서 하는 것이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탑다운 공법이나 SPS 공법이나 실질적으로 요 대부분의 탑다운 공법에 변형되는 공법이기 때문에 다 이 양방향 제하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SPS 공법 할 때에 설명하면은 탑다운 공법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중점 관리 사항을 거기에 기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